어쨌든 탄핵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예? 탄핵 찬성표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거에 대한 지금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 속에 소위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그 연단 위에 올라갔을 때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두리뭉실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예? 그래가지고 좌파한테 정권 찾아올 수 있다 생각합니까? 예? 목표를 갖다가 그냥 나중에 자한당 그 국회의원 총선 하면은 국회의원 한 10명이나 20명만 우리는 가지고 와도 된다. 그게 목표면은 심재철이 올리도 관계 없습니다, 그거. 그게 목표면은. 우리는 저 정권을 뒤집고, 그러니까 소위 정권을 되찾아 올라가면 확실하게 이런 스텝을 밟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초등학생적인 생각밖에 못 하는지. 예?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 의석을 한 10석, 20석만 목표로 한다면은, 예, 이런 일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불법 탄핵 이거 바로 잡는 거 싫으면은,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면은, 우리 우파의 목표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방송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념 없는 글 쓰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우파 집권이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석 이상 목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우파 대선 승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구석구석 지금 정부 주요기관에 작용화되어 있는 이걸 뿌리를 뽑을 수도 있고, 문재인 좌파 정권 끌어내리고 우리가 정권 되찾아오고, 적어도 이 정도 플랜 목표가 있는 상태라면은 심재철이를 이런 연단에 올려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예? 연단에 올릴 사람이 없어서 이딴 인간을 연단에 올리고 있습니까? 예? 대지로 봅니까? 예? 우리는 무슨 대가를 받으면서 대가를 바라고 활동합니까? 물론 모든 분들 다 생업 다 뒤로 하고 노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을 갖다가 도대체 대지로 생각하는 겁니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방송인이만 안 했다면은 내 연단에 바로 돌진해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100%가 아니고 1000%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딴 씨발 족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개새끼들이 말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애국 국민들을 개쫄로 보는 것도 아니고 개새끼들이 말이야. 분명히 입장 표명해라고 해. 분명히. 내가 어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A라는 태극기 세력 같은 경우에 만약에 A 세력과 B 세력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심재철 탄핵 찬성파 정도를 연단에 올릴 때 A 세력은 어제가 같은 이런 그냥 두리뭉실 연단에 올려가 연설시키고 입장 표명 없이 하고, B라는 태극기 세력은 소위 이런 탄핵 찬성파를 연단에 올릴 때 어떤 사과의 입장 표명과 등등 하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그 결정에 따르고 내려오라면 내려오고 그냥 집에 가고 등등 그런 이 기획을 만약에 이제 이 비태극기 세력은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비세력은 계속 세력이 확대되고 그 목표 달성 우리가 추구하는 그게 될 것인데, A 세력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했습니다. 어제 제가 멘트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예? 소멸되고 없어진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짓을 한 거기에는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제가 그 멘트가. 저는 그런 멘트만 원래 쓰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메시지지, 저에. 거기에서 읽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1인 방송을 알아듣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무진장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제 그 메시지를 제가 던졌잖아요. A 세력은 오늘과 같은 이런 그런 어떠한 애국 국민들한테 의향도 없이 그냥 올려가지고 어떠한 입장 표명 사과도 없이 하는 A라는 태극기 세력이 만약에 있고 B라는 태극기 세력은 내나 그런 행위를 하되 사전에 입장 표명을 하고 등등 그런 절차를 밟고 하는 그런 뭔가 스마트한 그런 집회를 추구를 하고 또 이 전략을 짜는 그런 B라는 태극기 세력. 어떤 세력이 더 커 나가고 어떤 세력이 소멸되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A라는 세력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서 다 읽은 사람은 읽었을 거예요. 원래. 소멸되고 없어진다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그 던진 메시지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멘트만 쓰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부분을 나누면은 방송에 재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크게 떠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걸 풀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풀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아직 숙달이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원장 3명, 거기에 진술서 써줬다는 그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돼요? 예전에 방송분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하나의 그 단어, 그러니까 국정원장한테 진술서 써줬다는 그걸 메시지를 어떻게 풀대요, 제가? 김정은이가 서울 오는 걸 갖다가 막아라는 메시지로 저는 딱 그냥 해석을 하면서 풀어나가더라 아닙니까? 하늘자우수연님, 두 돈 아닙니다. 당에서 분탕하는 자들보다 차라리 낫고 지금은 그조차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건 말고 그 직전까지는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는 모든 이 거대 태극기 애국 국민들로 뭉쳐진 이 세력, 뭐 대한애국당 서울역 그 이 집회 이 태극기 세력, 그리고 국본 태극기 세력, 동아면세점, 그리고 군소규모의 태극기 세력 등등 전부 그냥 다 똑같다 했잖아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고 제가 그 활동해본 결과 근데 이런 치명적인 이런 일은 안 벌려야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만약에 이걸 다뤘다면은 욕으로 시작해가 욕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마 새벽까지 방송했을 거예요. 아침까지 방송했을 겁니다. 어제 내가 이걸 딱 시작을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면은 그냥 꾹꾹 참은 겁니다. 그냥 하루 정도만 참아보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아까 A 세력, B 세력 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거, 이런 B 세력, A는 이런 행위를 그냥 막 밀어붙여가 하고 B 태극기 세력은 이런 행위를 하되 사전에 사과를 받고 등등등 이런 절차를 밟고 등등 그랬다면은 B 세력은 아주 계속 이렇게 세력이 2배, 3배로 확대될 것이고 A라는 이런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아까 한 이야기지만은 그걸로 제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소멸되고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냥. 우리 집
단체 이거 다 공중분해 시켜 주세요 하면서 그걸 그냥 밑밥을 이 뿌락지 좌파 침투한 뿌락지들 분열지들한테 탁 던져 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새로 들어온 분들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태극전사가 금요일 날 박정희 대통령 국립현충원 거기에서 거행된 그 39주기 추도식 거기에서 문재인의 한을 보고 바로 어떤 행동이나 밟지 않았다고. 나중에 밑에 이게 주최한 그 주최 측의 행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우리가 실제 이제 묘소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한을 보게 될 것이고 그냥 우리 애국 수십 개의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멘트 날렸다고. 바로 그걸 행동으로 그걸 밟지 않았다고.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압니까, 지금? 그런 게 하나,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에휴, 씨. 그런 텅신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오렌지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플랜 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위 우리가 연합 집회든 뭐든 하는 그게 시작의 그 개념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파 소위 정당에서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배지 뭐 한 1, 20명만 그냥 단선시키면 된다 하면은 이런 짓 해도 됩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아직 지금 현재 112명입니까? 114명이 있는데. 예? 가반 의석이나 200석 이상 차지하려면은 이런 행위 해가지고 그거 그리 달성시킬 수 갔습니까? 예? 다 쪼개지고 분열만 일어나지. 부모의 그리고 어제 저는 집회 끝나고 항상 어떤 집회든 간에 마지막 그 마무리 제 멘트가 한 5분에서 길게는 15분 들어갑니다. 15분. 그것 또한 저는 애둘러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2부 그 청와대 행진 3시간 뭐 한 2, 30분짜리 그 영상 끝나는 그 시점 한 10분 남겨놓고 영상 보면은 제가 그 입장 표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탄핵 배신 역적 놈의 새끼들, 그 부모의 목을 내리친 그런 페루나 새끼들과 함께 뭉치자는 그런 스텝을 밟는 요즘에 이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다. 그 채널들은 과거에 이런 유명한 이런 논평가들이나 뭐 정치 이런 한 사람들이 요즘에 승승장구를 이 가도를 달리고 태극기 이 세력 속의 기반을 구독자층을 형성을 하면서 그런 스텝을 살짝 비트는 간보는 듯한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다. 그렇게 제가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심재철이가 연단에 올라간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 애둘러 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저의 입장이. 그걸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릴 새끼가 아니고 올릴 연사분이 없어가지고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은데. 에? 소위 그러면은 뭐 김성태가 뭐 특검 뭐 단식 농성하고 심재철이가
청와대 이 특활비 저런 거 파헤치고 이 탄핵 배신 역적들이 그러면은 그냥 연단에 그냥 우리 태극기 집회 올라와 가지고 막 아무 그냥 우리가 어떤 입장 표명 안 하고 그냥 응원해 줘야 됩니까? 그 지들 지 밥그릇 위해 가지고 나와가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지피지기님, 200석 목표 달성을 한다면은 지금 이런 어설픈 스탠스를 취해가지고는 200석 달성이 아니고 20석 달성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틀린 논리는 아닌데,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 지피지기님. 200석 달성 목표를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면은, 물론 목적 달성만 된다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누구하고도 손잡는다 했습니까? 등등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지금 접목시키가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는, 이 사태에서는. 예? 그거는 탄핵 이전 사태에 생각을 해야 돼요. 탄핵 이전 사태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배신자든 누구든 간에, 탄핵 이전 사태에서는 정치 세계에서는 막 배신자도 있고, 온갖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막 저가의 동침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탄핵 사태, 이 전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0석을 우파가 갖고 오고 등등 하려면은 이런 분열적인 이런 플랜을, 초보적인 플랜은 짜가지고는 이 달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논리예요. 달성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 청소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필 태극기 들고 집회? 태극기 집회. 허우성, 바로 강퇴시키 이런 근데 왜 하필 태극기 들고 집회를 해요? 저런 단순 개념 없는 이야기들은 그냥 바로 날려버리십시오. 그냥. 누구 이야기 말 맞다나 그냥 바로 징역 보내버리십시오. 지피지기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탄핵 전국에서는 우리가 이 정권을 되찾아 올라오면은, 탄핵 이전에 있었던, 누구나 쓰는 그런 정치 공학 있잖아요. 전략 전술.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 큰 플랜에, 물론 이제, 다 이게 접목이 안 된다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큰 로드맵에 짜는 데 있어서는, 큰 로드맵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탄핵 이전의 정치공학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로드맵을, 그걸 벗어난 정치공학을 짜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과거의 탄핵 이전의 정치공학을 접목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 단체든 태극기 집회 세력이든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오늘처럼 이런 방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냥 우파 싸우지 마라. 뭐 우파 A 세력끼리 B 세력끼리 C 세력끼리 각자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만 해왔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방송 제가 시작할 때 우파가 승리해야 되려면 적어도 이 300만 명의 두문 불출하고 있는 선거 투표장으로 아예 5구 대선 때든 6.13 지방선거 때는 안 나온 분들 마음을 달래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까? 예? 이게 이렇게가 안 되죠. 그 300만 명이 안 나오면 선거는 치르면 전멸입니다. 6.13 지방선거처럼 전멸입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원내 구성 국회 의석도 확보하기 힘들 겁니다. 이대로 가가지고. 원내 구성 확보하려면 20명 돼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이 판이 뭐 어디 뭐 도떼기 뭐 이 시장판인 줄 아나 전부. 그러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갖다가 잠시 딴 데 갖다 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요즘에 분열자들이 김진태, 김문수까지 공격을 하는 입장에, 예? 태극기 세력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자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한마디로. 요즘에 김문수나 김진태, 윤상현 이런 분들 막 이 분열자들이 공격한다 아닙니까? 태극기 집회 이런데 막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거나 등등 그 영상 올리나면은 뭐 지금까지 뭐하다 나왔니? 뭐 왜 이제 나왔니? 그런 개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끼가 나온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예? 뭐 윤상현 의원 왜 이제 나왔니? 뭐 온갖 뭐 그걸 다 올라오대요. 처음에 내가 이거 예전에 인터뷰한 거 올리나니까 맨 처음에 배신자 삼에서 윤상이가 배신자고 요거도 먹어야 될 대상입니까? 제가 볼 때. 그럼 이런 새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새끼는 탄핵 배신 역적에 속하는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김진태까지 뭐 김진태 의원까지 공격을 당하는 판에 김진태 의원이 요거도 먹어야 될 대상입니까? 우리 태극기 그 참 애국 국민들 이 안에서 아니잖아요. 그런 지금 현재 이 분열자들이 활동하는 상태에서, 예, 그거는 분열자들이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대가리가 씨발 완전 썩어가지고, 예, 돌대가리 새끼든지 김진태나 윤상현 의원들을 식구하는 분류들 중에 이런 자를 갖다가. 자, 이제 그 시간이 뭐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제가 방송 마무리 발언에서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의 주적은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류들을 하나씩 이제 다시 추려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일단은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종북 주사파 세력, 첫 번째. 두 번째가 문재인 좌파 정권. 그리고 세 번째가 탄핵 배신 역적 62명. 네 번째가
62명은 아니지만은 탄핵 사태 때 저 좌파 패널들과 종편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을 막 싣고 짝짝 꿍친 그런 인사들, 요 내분류입니다. 요 내분류를 놔두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큰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종북 주사파와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제 또 따로 제껴놔야 되겠죠. 우리의 주적이니까. 예. 우파지만은 62명과 뭐 아까 어떤 우호적인 이런 그 행위를 한 자들, 예. 그런 자들을 이제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겠죠. 함께 할 사람들을 갖다가. 그럼 분류가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이게 여론화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그것 또한 결정 또한 우리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죠. 누가 이렇게 하자 말자 뭐 이렇게 한다가 되는 거는 뭐 아닐 거고 그 모든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좌파 정권 몰아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파 집권 위한 국회의원 200석 정도는 그냥 일단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200석을 설정을 하느냐 개헌을 할 수 있는 20석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통합의 이 기치 개념이 틀려집니다. 시작 출발점부터 20석을 목표를 하면 오늘과 같은 이 주제 심재철 태극기 연단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가질 거. 예? 나중에 총선 20석만 목표한다면. 근데 200석을 목표로 해가 우리가 지금 현재 나아가서 대선 승리까지 이끌고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불법적인 탄핵 관련 연루자들 색출하고 법치 바로 세우고 헌법 유린된 거 바로 잡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까지 우리가 해내려면은 200석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20석 목표가 아니고 200석 목표를 이제 이런 플랜을 짰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통합의 기치를 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출발할 때 어떤 스텝을 취하면서 갈 것이냐. 그 계획 자체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 계획 자체가. 목표가 어느 선상까지 올리느냐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의 그 프로세스, 그 계획 그게 완전히 180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년 동안 투쟁하는 게 (2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 투쟁이 뭐 국회의원 뭐 20, 30석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정치할 건 아니죠. 당연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가 출발해가 나가야 됩니까? 기본적인 그 어떤 개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회 해산도 우리가 시키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흔들어가 안 돼요. 태극기를. 예? 저의 플랜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몰아내기 위해가 몰아내고 나중에는 이 몰아냈다 해가 이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종북 주사파 세력의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파 집권 위한 국회의원 200석 이상 확보해야 되고 우파 대선 승리가 또 가능해지는 것이고 유리해지는 것이고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척결 들어가야 되겠죠. 불법적인 탄핵 사태 일으킨 이런 연루자들 뭐 온데 사법부든 뭐든 막 완전히 다 발본색원해가지고 처벌을 시켜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죄 없잖아요. 죄가 내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 이거 안 합니다. 예?
투쟁 안 합니다. 미쳤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생을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칙을 갖다가 깨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떠나서 원칙이 깨지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깨지면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청렴해야 됩니다. 특히 신생벤처 정당, 조그마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한애국당 예를 든다면은 그런 벤처 미니 정당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바탕으로 당헌 당규에 의해서 신상필벌 그게 분명하게 선 상태에서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만 철저하게 지켜간다면 공격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공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칙이 깨지는 그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태극기 세력이나 신생 이 벤처 미니 정당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받으면 커갈 수가 없어요. 방어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만 해야 되는데 방어는 필요 없고 공격만 하려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마무리 멘트는 끝났습니다. 예.